낭독 31차. 말은 뜻을 제대로 전달하면 족하다. 공자의 향당 순수녀야 사불능언자 기재종묘 조정 변변언 유근이 조하대부원 강간녀야 여상대부원 은은녀야. 공자가 마을에 있을 때는 공손하고 과묵해 말을 못하는 사람과 같았다. 종묘나 조정에 있을 때는 명쾌하게 말했지만 신중했다. 조정에서 하대부와 말할 때는 강직한 모습이었으며 상대부와 말할 때는 부드럽고 조화로운 모습이었다. 논어 향당. 맹자 만장하를 보면 맹자가 내 성인을 평가한 구절이 나온다. 백인은 성인 가운데 청렴한 사람이고 성지청자, 이유는 책임을 잘 맡은 사람이고 성지임자, 유하해는 화합을 잘한 사람이고 성지화자, 공자는 때를 잘 아는 사람이다. 성지시자. 이 말에 이어서 공자는 집대성한 사람이다 라는 말이 실려있다. 집대성은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하나로 완성한 것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에도 많이 쓰인다. 백이와 이윤 그리고 유하해 모두 뛰어난 성인들이지만 공자는 이들의 지혜와 덕을 두루 갖춘 성인 중의 성인이라는 말이다. 공자가 성인 중의 성인으로 인정받은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때를 잘 아는 것을 내세웠다. 때를 잘 아는 것은 바로 중용의 도리다. 중용은 옛 선비들의 수양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중용의 도리를 모은 중용에는 군자는 때에 맞게 행동하고 소인은 기탄이 없다. 군자 이시 중 소인 이무 기탄냐 라고 실려있다. 기탄이 없다는 것은 거리낌이 없다는 것으로 때와 상황에 맞지 않게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군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절하게 행동하지만 소인은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예문은 논어 향당에 실려있는 글로 장소와 상황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공자가 어떻게 말했는지를 알려준다. 예문 다음은 공자가 임금과 함께 할 때의 행동거지로 이어진다. 임금이 계실 때는 공경스러우면서도 절도에 맞게 위엄을 갖췄다. 군제 축적이어야 여여여야. 마을에 있을 때 공자는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공손하고 과묵하게 지냈다. 마을은 사적인 자리다.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효제, 사람을 대하는 예의다. 공자는 당대에도 이미 최고의 학자로 꼽혔지만 마을에서는 지혜나 학식을 내세우는 대신 마을의 구성원으로서 두루 어울리며 어른을 존경하고 이웃들에게 예의를 차리고자 했다. 사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겸손한 태도라고 본 것이다. 종묘나 조정은 공적인 장소를 말한다. 공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엄숙하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다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데 있어서는 타협하지 않았다. 따라서 신중하면서도 명쾌하게 말했다는 것이다. 주자는 종묘나 조정에서 말하는 법, 변변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변변언은 말을 잘함이다. 종묘는 예법이 있는 곳이요. 조정은 정사를 보는 곳이니 말을 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세히 묻고 극진히 말하되 다만 삼가며 함부로 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에 대해 다사는 소학지연에서 변변언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사를 명확히 구별해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옛날에는 종묘에서 천자가 초하루를 알리는 곡삭의 예를 행한 뒤 책력을 보고 정령을 반포했다. 종묘와 조정은 모두 정사가 나오는 곳이므로 변변언이라고 했다. 변변이란 정사를 변별하는 것이다. 만약 예법을 위주로 말한다면 한창 제사를 드릴 때는 말을 할 수 없다. 다산의 견해는 주자와는 다소 다른 듯하다. 주자와 다산의 이견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리기는 어렵다. 단지 여기서 살펴볼 점은 학문의 시비에 있어서 다산의 확고함이다.
조선에서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주자라고 할지라도 학문적으로 이견이 있다면 다사는 망설이지 않고 제시했다.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다무는 것이 화술의 전부다. 하대부와 상대부 그리고 임금과 말할 때 각각 태도가 다른 까닭은 공자 자신의 신분과 상대의 신분에 맞게 말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공자의 지위는 분명치 않으나 상대부와 하대부 사이에 놓였으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공자는 하대부에게는 강직하게 상대부에게는 온화하지만 조화롭게 말했다. 그리고 임금에게는 공경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절도와 위엄을 지켰다. 이는 지위에 따라 차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신분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는 유창한 언변을 장점으로 여기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능력을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잡다한 지식과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과시하듯 말하는 것은 진정한 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거나 외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들에게 공자는 말이란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다. 사달이의라고 가르쳤다. 번들으러한 꾸밈은 있으나 뜻은 사라져버린 말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논어 계시에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원래는 윗사람을 모실 때 저지르기 쉬운 3가지 잘못을 알려주는 내용이지만 말의 본질을 꿰뚫는 지적이기도 하다. 말해야 할 때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자제하고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행동도 마찬가지다. 당당하면서도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잘 구분해서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먼저 존중하면 반드시 존경으로 돌아온다. 복숭아를 던져주면 오얏으로 보답받는다. 존중은 먼저 건넸을 때 돌아온다.